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4단원 자극과 반응을 공부합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이상하다. 왜 문이 열리지 않지? 생체 인식으로 보안 장치를 바꿔놓았지. 알리바바가 동굴문을 열기 위해 사용한 생체 부위는 어디일까? 동굴문을 열기 위해 사용한 생체 부위는 어디였나요? 바로 눈에 있는 홍채였습니다. 우리 몸에도 외부의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센서는 빛 신호를 감지하는 눈인데요. 눈은 빛 자극을 감지하여 뇌로 정보를 전달한 후 우리가 물체의 형태나 색깔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눈이 어떻게 빛 자극을 감지하고 그것을 뇌로 전달하는지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가장 겉을 둘러싸고 있는 막부터 가운데 새카만 막, 그리고 안쪽에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막까지 총 3겹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안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실제는 되게 단단하지 않아요. 아주 물컹물컹한 젤리같이 생긴 투명한 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는 이렇게 수정체라고 하는 아주 탄력있고 투명한 렌즈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같이 칠판으로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그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시각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구간이 있죠? 거기가 바로 눈입니다. 그러면 눈의 구조를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도 종이를 꺼내서 같이 그려보면서 익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선생님하고 같이 그려봅시다. 눈은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은 총 3겹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죠? 가장 겉을 둘러싸고 있는 막, 이 막을 이렇게 여러분 그려주세요. 선생님하고 똑같은 속도로 그리면 그림 그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의 앞쪽은 투명하게 변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막이긴 한데 이름이 다릅니다. 바깥쪽에 있는 막을 공막이라고 하고요. 이하고 같은 건데 변형되어서 투명하게 변한 이 막의 이름은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 각막은 여러분 라식 수술, 라섹 수술할 때 깎아내는 막이 바로 각막입니다. 공막은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흰자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공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막은 투명합니다. 자, 공막과 각막 안쪽에 막이 또 있는데요. 이 막은 빛을 차단해서 암실같이 만들어주는데요. 그 암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막, 새카만 멜라닌 색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막입니다. 자, 이 막의 이름은 맥락막입니다. 맥락막이라고 하고요. 색깔은 까만색이고, 까만색인 이유는 뭐가 있어서? 멜라닌 색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막에도 앞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끝까지 다 차있지 않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도넛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이죠. 홍채라고 합니다. 홍채. 홍채의 채자를 여러분 주의하세요. 아이입니다. 아이. 네, 여기도 역시 홍채고요. 이 홍채의 역할은 조리개 같은 역할이에요. 빛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자, 그럼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냐? 바로 여기서 보면 조금 알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이거 보면 알아보기가 좋아요. 바로 이 구멍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홍채입니다. 조리개 같은 역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또 막이 하나 있어요. 이 막은 색깔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막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이쪽에도 또 막이 있겠죠? 이 막의 이름은 망막입니다. 망막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바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특별한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의 이름은
시각에 관여하는 세포라고 해서 시각세포라고 하고요. 시각세포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망막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망막은 시각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시각세포의 역할이 뭐냐?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뇌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하고 이 시각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각신경인데요. 그 시각신경이 어디 있냐? 시각세포 앞쪽에 이렇게 시각신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인가요? 이 시각신경이 정보를 뇌로 전달하려면 이 시각신경이 길게 뻗어가지고 이 눈에서 뇌에 있는 세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각신경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한 곳을 통해서 얘네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부분이 조금 그림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제 여기를 명확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고쳐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신경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앞쪽에 시각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이 뭐냐면 시각신경이고요. 시각신경이 모여가지고 뇌로 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각신경 다발이라고 말해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까지 뻗어 있냐? 길게 뻗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대뇌. 얘네들이 대뇌까지 가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대뇌가 빛이 왔네 하고 딱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쪽에는 뭐가 있냐? 여기 이렇게 아주 투명하고 타원형의 탄력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의 이름이 수정체예요. 수정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얇아졌다가 이거 다시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도톰해지고 다시 당기면 얇아지고 놓으면 도톰해지면서 두께 조절을 통해서 물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안에 젤리같이 생긴 물컹물컹한 투명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를 유리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신경 다발이 시각세포보다 앞쪽에 있어서 또는 안쪽에 있어서 시각신경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얘가 나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의 특징이 뭐냐? 물체를 보려면 시각세포가 빛을 흡수해서 그 빛을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신경이 나가느라고 뭐가 없어요? 망막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빛이 모여서 상이 생기게 되면 물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맹점이 왜 생길까요? 시각세포보다 시각신경이 더 안쪽에 들어있어서 이 시각신경이 눈 바깥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나가는 길목에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이 맺히면 물체를 볼 수 없어서 맹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했던 거 빛의 이동 경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자, 빛이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필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연필을 보려면 형광등을 켜야 되겠죠? 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원으로부터 빛이 오면 그 빛을 이 물체가 반사해서 이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물체가 보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각막.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구멍이잖아요. 구멍을 뭐라고 합니까? 동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를 동공이라고 합니다. 빛이 각막을 통해서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서 수정체는 아까 렌즈라 그랬죠? 빛이 이렇게 굴절시켜줘요. 빛을 굴절시켜서 잘 모아줍니다. 그래서 수정체를 지나서 유리체를 지나서 시각신경을 지나서 시각세포, 망막에서 빛을 흡수하면은 빛이 이동하는 경로는 끝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처음에 각막, 동공. 사실 동공은 구멍이에요, 구멍.
동공.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수정체를 통해 굴절이 되고, 그 다음에 유리체, 시각신경, 가장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망막으로 가죠? 망막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각세포. 자, 이번에는 빛의 인식 경로입니다. 인식 경로라는 거는 빛을 우리 뇌가 인지하는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망막에서 끝날 게 아니라 뇌까지 가야 되겠죠? 먼저 빛을 인식하려면 망막까지는 일단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각막, 동공, 수정체, 유리체 지나서 시각신경도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망막으로 가서 빛이 일단 흡수가 됩니다. 이때 이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빛 정보를 누구를 통해 전달해 준다고요, 뇌로? 다시 시각신경으로 가서 이 시각신경이 정보를 누구한테? 대뇌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면 인식 경로는 이렇게 해서 대뇌까지 간다는 거. 그리고 망막 다음에 시각신경이 온다는 거. 근데 빛의 이동 경로는 시각신경 다음에 망막이 온다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맹점이 생기는 이유 아까 뭐라 그랬죠? 시각세포보다 시각신경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얘가 눈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눈이 물체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조절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떤 조절작용이 일어나는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